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문화의 양태가 변화무쌍합니다. 근래 들어 각 나라와 각 지역마다 어떻게 문화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할 것인가가 화두입니다. 지방재정의 한계를 딛고 지역 문화를 고양시키고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충북문화재단의 김승환 대표이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아무래도 충북문화재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충북문화재단은 2011년 11월 30일에 생긴 충북 도민들이 만든 문화예술의 전체 기획 또 조력하는 기관입니다. 예술인들이 오랫동안 문화재단에 있으면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요청이 계셨는데 이것을 충청북도 또 모든 언론 또 예술인들, 도민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에 발족이 됐으면 이제 꼭 10년 됐나요? 딱 10년 됐습니다. 그렇죠? 네. 10주년 기념으로 오늘 모신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재단 어떻게 보면 문화 풍토의 자양을 공급하는 곳으로 그 분위기를 만드는 곳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충북문화재단의 재원은 대략 1년에 약 150억 전후가 예산인데요. 그 중에서 약 3분의 2 정도의 사업비 중에 3분의 2는 중앙정부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부, 또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는 복지재단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업을 충북 안에서 실현하는, 충북에 맞게 실현하는 기관이고 운영비 또는 관리비는 충청북도에서 출자 출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재정회계는 대략 450억을 잡는데요. 그중에 300억은 도민들이 모아주신 그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쓸 수가 없고 도민들이 이거는 우리 충북문화예술을 위해서 이렇게 쓰자라는 합의가 돼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기금이어서 그건 축적해 놓고 대략 1년에 150억 전후를 저희들이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에게 쏟아지는 것은 150억 정도인 건가요? 그게 예술인들이 볼 때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술인을 통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다 문화예술 향수를 해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예술계에만 투자되는 금액은 대략 한 25억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문화 누리카드라고 그래서 이 차사회 계층들 문화예술 증진하는 그런 기금이 약 45억 되고요. 나머지 또 예술 교육, 또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이래서 실제 예술 진흥 기금은 25억 정도. 그러니까 좀 아쉽죠. 예술인들이 볼 때는 그러네요. 150억의 기금이라면은 한 100억은 예술 현장에 그 투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운영비가 일단 한 25억 있으니까 그 관리비라든가 건물 또 인건비 그렇게 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문화누리카드 또 이 생활예술 지원 또 기타 또 도민들한테 직접 가는 그러한 그 기금을 빼면은 예술 쪽에서 보면은 아니 문화재단이 예술 중심 재단인데 왜 예술인들 또는 예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적은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보면은 다 예술계와 예술 동아리 또 예술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직접 지원이 안 되고 간접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억 가지고 쓰는 것이네요. 실제는. 예술 단체나 예술인에게 실제로 오는 것은.
그러면 충청 권역, 예를 들어서 충청 남북도, 세종, 뭐 대전시 이렇게 네 덩어리로 봤을 때는 많은 쪽입니까? 적은 쪽입니까? 저희들이 인구나 역사로 보면은 적은 쪽도 아니고 많은 쪽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 충청권이 대전, 충남, 세종, 그리고 우리가 충북이니까 맏형이죠. 왜냐하면 우리 충북 안에서, 충청 안에서 충남이 갈라져 나갔고, 충남에서 대전이 갈라져 나갔고, 또 충북과 대전, 충남이 모여서 세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충주와 청주가 충청권의 맏형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개의 충청권의 문화예술의 투자 비율이나 이 관심도가 사실 다른 지역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북의 경우는 충청권에서는 평균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조금 적은 편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그 25억이 쉽게 따져서 소액 다수 혜택인지, 소액으로 다수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다액을 소수에게 주는 것인지, 번번이 어떤 그 공모들 끝나고 나면은 뒷말들이 좀 많이 있더군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볼륨이 적으니까 그럴 테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충북문화재단의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그런 단체는 대략 나오죠? 예. 숫자가? 이제 예술 단체하고 예술가하고 또 동아리하고 이제 전문 예술 단체, 전문 예술가, 준 전문 예술 단체, 준 전문 예술가, 또 생활 예술 단체, 생활 예술가 이렇게 층위를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구분합니다. 전문 예술가는 그게 직업이고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작지만 그게 모든 수입이 되는 전문가들이고요. 그다음에 준 전문 예술가들은 이제 반 정도 전문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음악 선생님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조명 기사라든가, 또는 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반 준전문가 그룹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동아리, 색스폰 동아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까 25억은 요 전문 예술가 집단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전문예술가 집단이나 전문예술가들은 항상 선택과 집중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서 수준이 높은 예술작품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컨대 1억을 가지고 세 단체를 뽑아서 3, 4천씩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5단체를 뽑아서 2천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요게 이제 늘 소액 답변을 원하는 예술 단체가 있고, 선택과 집중해서 전액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단체들로 나뉩니다. 항상 이게 고민이고 어떻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술은 지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자는 정책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론도 있어서 어떤 게 맞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환 대표가 문화재단을 맡으신 뒤에 지금 말씀한 여러 영역들 중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대략 지능 쪽인지, 예. 아니면 이 전문인들에 대한 지원인지, 뭐 어떤 그 비중을 그래도 좀 두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들 정책 자체는 예술의 지능이 우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예술가들을 도와드리고, 또 예술단체에서 이 전국적인 기획을 하고 또 세계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건데,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아마 미진하다고 많은 비난을 하실 텐데,
이게 또 저희들이 그러한 전문 예술가 정책만으로 갈 수 없는 게 충북문화재단은 공익재단이어서 사설재단이면은 저희들이 세운 정책대로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의회도 있고 언론도 있고 도민들의 예술 향수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해서 균형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다액이냐 소액이지만 소액이지만 대단히 숫자를 좀 늘리고자 하느냐에 대한 어떤 기준도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 아니겠네요. 사업마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쪽 전문 예술가 집단은 가능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주고 이쪽 생활예술이나 예술 교육 복지 쪽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 두 가지로 하는 게 비교적 무난합니다. 지금 이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면서 볼 때 충북 문화계의 현황이나 문제점은 뭐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게 지금 예술인들 재생산 구조,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지금 충북에 예술대학이 제대로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예. 국립대학인 충북대학은 미술과 디자인과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청주대학에 예술과가 많았습니다. 네. 아주 네. 전통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했죠. 근데 다 폐과가 되거나 합쳐지거나 아니면은 응용예술 쪽으로 또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예술, 기초예술을 재생산하는 구조, 그를 통해서 충북문화예술 생태계가 유지되는 구조가 파괴됐죠. 네. 서원대학, 세명대학, 충주대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가 한두 개씩밖에 없는 거죠, 예술과에. 그래서 충북의 젊은 그 예술 지망생들이 세종, 대전, 서울로 갑니다. 어릴 때는 청주, 충북에서 예술활동이나 교육을 받다가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서울로 가거나 대학생쯤 돼도 가고 또 설령 대학을 충북에서 나왔어도 또 서울이나 부산으로 갑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고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예. 가령 이제 우리 같이 이 삼자적인 쪽에서 볼 때는 최소한 국립대학이라도 그러한 이 재원들을 키워내는 그릇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국립대학까지도 취업 우선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는 듯 싶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라도 협의회를 구성하신다든지 해서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대로 또 사립대학은 사립대학대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어떤 것을 좀 촉구시키는 뭐 그런 활동들도 좀 앞으로 필요하시겠네요. 예, 그간에 해왔었습니다. 그런 회장님하고도 왜 그 5단체 모여서 예. 한 3, 4년 그런 운영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립대학인 충북대학하고 충주대학에게 이제 충주대학이 아니라 지금 교통대학이 됐는데 그 국립대학으로서의 예술적 책무를 다 해주십시오 하는 그 청원과 예. 노력을 저희들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수각 총장께도 국립대학에서는 이런 취업이나 또는 이 재정 이런 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 지역에 대한 책무를 다하셔야 되는데 예술대학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공립대학 아니냐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충북대학이. 그렇죠. 지금 미술과 디자인과 있으니까 무용과와 국악과라도 만들어서 4개 과로 예술대학을 빨리 출범시켜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지금 5차례 이상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또 충북문화예술 포럼의 세미나를 3차례를 했습니다. 또 재단에서도 공식적으로 충북대학에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런데 문화재단이다. 제일 그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을 맡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이 충북문화계, 문화예술계의 전망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다고 자신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북문화예술계의 문제는 이 새로운 예술가 재생산 구조가 체계화되지 않았고 또 예술 생태계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이 문제가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술인의 활동의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그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연세가 드셔도 역동적 있게 활동하시는 예술가가 있는 반면 나이가 어려도 역동적이 아니게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연세가 드실수록 즉 예술인의 고령화도 충북이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저희 충북문화예술계의 이제 미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지형학적인 어떤 구조 또는 충북인들이 가진 열린 어떤 창의력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지역 예술가들이 충북에 와서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충북 예술계와 문화재단 또는 이 충청북도 언론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좋은 문화예술의 방향과 또 이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주 시급하다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는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부터 예컨대 20년 전, 30년 전 또는 40년 전 그때는 문화예술계에 몸을 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주머니들을 끌어서 전부 했어요. 행사를 해도 그렇고 자기 책을 내도 그렇고 작품집을 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렇게 자치단체나 나라에서 지원금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가 책을 만들어도 내 돈을 들여서 만들면 좀 바보같이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돼 있고 연극 하나를 올리거나 무슨 어떤 공연 하나를 해도 자기들 돈이 아닌 어디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해야 그 집행부나 여기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남들이 볼 때도 저기는 인정을 받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인식들이 오히려 문화풍토를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해서 풍토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문가 쪽에서 보실 때는 맞습니다. 괜찮은가요? 그게 저희들의 아이러니인데요. 저희들이 공익재단이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시장에 실패할 구조이기 때문에 예술활동을 중지하지 말고 계속 이걸 유지하셔라라는 지능의 씨앗을 또는 조그만 등불을 비춰드리는 건데 예술단체나 예술가들께서는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그것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지원을 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술계가 가진 이게 큰 어려움인데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은 그만큼의 예술 진흥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꼭 분란이 나든가 맞아요. 꼭 이제 타성에 젖어서 지원이 끊기면은 예술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든가. 그렇죠. 생명력이 오히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저희들도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답은 없는데 여하튼 그때마다 또는 사업마다 또는 이 충북의 예술 환경은 청주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그래도 좀 예술 시설도 있고 예술인들도 있는 곳하고 단양, 괴산, 보은처럼 그게 좀 적은 곳하고 예술 정책이나 행정 자체가 다른데 그때마다 사안과 그 시기마다의 다른 정책과 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운영하시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것은 그렇게 소중한 돈, 25억밖에 되지 않는 그 수혜 자금을 갖고 책을 만들거나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그 수준들이 너무 형편이 없을 때 예. 어떻게 저런 곳에 지원을 했는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문화예술계라는 게 언제나 딜레마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이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그런 고민일 겁니다. 공통된, 예. 그죠? 예. 이제 충북문화재단이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뿌리도 내렸고 이제 가지도 뻗고 이렇게 되고 이제 좀 오래지 않아서 또 꽃도 피겠죠. 그 10년이 됐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예. 우선 연구 기능이라든가 예. 아니 출판 기능 또는 이 지자체가 충북 11개인데 기초재단을 설립하는 거. 예. 기초재단이 없으니까 이 중앙정부에서 기초에만 지원해주는 그 영역이 있는데 이걸 또 응모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시군의 문화예술과에 직접 이제 응모하시고 하도록 도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것도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의 어떤 예술 시장이 충북에는 없다 보니까요. 근데 미술 시장 또는 음악 시장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 자생적인 시장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북 예술가들을 서울이나 또는 이 부산에서 전시하도록 하면서도 그게 딜레마죠. 저희는 충북 그렇죠. 예술진흥을 목표로 하는 건데 여기는 시장이 없으니까 서울이나 사이버로 그 예술 활동을 하시도록 권장하는 게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아이러니한 모순이 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이게 참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아무리 대단한 유능한 의사가 와서 치료가 될 일도 아니고 뭔지 이런 문제인데 우리 김 대표께서는 문학평론가시죠. 그렇습니다. 충북대학 교수를 이제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신가요? 예. 이 지역에서는 참 공부 많이 한 학자로 우리가 추앙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독특하게 세상을 사시죠. 예컨대 휴대폰을 쓰지 않아서 연락하기가 아주 힘들다든가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만 나오면 제가 아주 죄송한데요. 제가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도 저 휴대폰이 없는 이상한 분, 뭐 이상하다고는 안 쓰셨지만은 그래서 제가 늘 죄송하고 또 저는 늘 시내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거의. 그다음에 이번 여름에 좀 더웠는데 저희 집에는 에어컨도 없고 이 선풍기도 없습니다. 뭐 환경운동 때문에 그러냐고 이제 여쭈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있지만은 그냥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에어컨이 없었죠. 그렇죠. 선풍기도 드물었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고집스럽게 사는 김 대표께서야 그렇다고 치고 괜히 그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없는 것은 저희 아내도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고요. 시내버스를 타보면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는 깊이와 정이 생깁니다. 이 차를 그렇죠. 운전하고 다니면은 이 유리창을 나와 세상을 분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죠. 차단막 같은. 그래서 걸어 다니고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마음이 편하고요. 사람의 냄새를 느낄 수 있고 사람의 정을 느끼고 이 사물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제가 걸어 다니거나 시내버스를 꼭 타고 다니고 핸드폰은 저 지도 교수님이 김일식 선생님이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니까 반드시 사야 된다고 명령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제가 참 그것만은 그게 있으면은 제가 있어 봤습니다. 어떤 선거를 하는데 그쪽에서 저보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한 달 있어 보니까 무척 불편합니다. 자꾸 그것만 보게 되고 그럼 신뢰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신뢰가 되는 거고 또 뭐 얘기하다가 전화 받으면 그것도 큰 신뢰가 되는 거여서 제가 산에를 꼭 주말마다 가는데 그 산에 가다가 이제 아내가 혼자 다닐 때는 지금하고는 아내하고 같이 다닙니다만은 그 핸드폰 없이 가다가 떨어져서 죽으면 다치면 어떡할 거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밤하늘 보면서 죽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 그냥 그렇게 사람이 쉽게 죽지도 않지만 그렇게 죽는다면은 행복하겠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소신을 좀 어디 글이나 이렇게 해서 좀 주장을 좀 하셔서 좀 딴 사람들도 각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저 혼자 견디시더라고요. 주장을 했었죠. 제가. 그렇습니까? 핸드폰을 다 가지지 말자. 왜냐하면 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과 자본이 만나서 인간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딱 가두는 미셸 푸코의 그 이론인데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이 개별적 존재 같지만 잘 보면 단 1분 1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보이지 않는 감옥, 즉 전파의 감옥에 딱 갇혀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본이라는 게 톱니바퀴처럼 이 노예로 만드는 이 구조가 있는 건 뭐 조 회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자본과 기술이 주인인 이 시대에 한 존재가 노예가 됐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본과 전파에서 해방됨으로써 약간의 자유, 즉 그래도 저항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안 됩니다. 제가 걸어 다닌다고 해도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듯이 핸드폰과 에어컨을 안 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노예가 돼 있는데 조금은 해방돼 보자 이런 제 나름대로의 철학을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 교수였으니까 핸드폰이 없어도 속으로 욕하고 말지만 보통 직원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우선 직장 생활을 이제 못 하니까 저는 이제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긴 했는데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남다르게 그 독특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느 정도까지나 갈 것인가 했는데 그 끊임없이 이렇게 쭉 세월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인내심과 그런 어떤 끈기를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지역의 그 문화예술계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랄까, 뭐 귀뜸이랄까, 또는 어떤 소망이랄까 이런 것 있으면 좀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예술이 가진 어떤 그 미학적 가치를 잘 살리면은 사람 마음 속에는 다 똑같은 미적 가치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미학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그 존재들이 예술가들이죠. 예술가들은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고 또 미래에 환한 꽃을 피우는 준비를 하는 고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술이라는 그 미학의 세계, 또 예술가라는 자부심, 또 충북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 한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또 미래의 희망의 꽃을 같이 피워보는 예술미학적 충북의 지역국가를 만드는 것이 제 철학적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충북은 독립적인 국가여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충북을 수도권에서 보면은 충북은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회의하면은 충북에서 왔다고 하면은 아주 참
특이하게 보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살 길은 충북은 하나의 지역국가인데 지역국가라면은 정신, 철학, 미학 이러한 정신사를 통해서 충북 지역국가를 만드는 일을 저희는 예술이 또 철학이 또 문학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 2000년 초반 중반까지 충북의 미학적 충북의 지역국가 틀을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함께 놓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문화재단 이끄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발족 10년 그리고 김 대표께서 맡으신 지도 한 3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북문화재단이 하고자 하는 충북 문화예술 풍토의 양과 질의 향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지금까지 충북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말씀과 당부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불비한 여건 속에서 그래도 충북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더 고민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역시 모든 성과는 고민이 산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실수록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대담에 응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예. 문화재단 발전하십시오. 회장님께서도 건강하시고 또 정양일보의 그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